안녕하세요. 암치료 여정에 함께하는 바울처럼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 가장 궁금한 주제를 다뤄볼 텐데요. 바로 항산화제, 암치료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혹시 반대로 암을 돕고 있는 건 아닐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항산화제를 막연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치료 시점, 종류, 용량에 따라 항산화제가 암세포를 도와줄 수도 있고 반대로 강하게 억제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항산화제의 유형부터 암을 억제하거나 보호하는지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안전한지 병원에서는 듣기 어려운,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항산화제를 효소적 항산화제, 비효소적 항산화제, 페놀계 항산화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외우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효소적 항산화제는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항산화 효소들입니다. 예를 들어 SOD, GPX, 카타라세 등이 있죠. 이들은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를 효소적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더 비효소적 항산화제는 주로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섭취하는 것들입니다. 비타민C, 비타민 E, NAC 그리고 글루타치온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페놀계 항산화제. 페놀계 항산화제는 대부분 비효소적 항산화제의 하위 그룹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식물에서 유래된 특유의 페놀 구조를 가진 천연 항산화제로 커큐민, 퀘르세틴, EGCG, 레스베라트롤 등이 대표적이죠. 이 항산화제들은 모두 활성산소 로에스를 제거하거나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좋은 거네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암 치료에서는 이 로스, 즉 활성산소가 치료의 핵심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항산화제가 암을 보호하는 메커니즘. 이제 항산화제가 역설적으로 암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위험한 메커니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아로스 제거, 항암 효과 약화, 항암제, 방사선 치료, 그리고 최근 각광받는 면역 항암 치료의 핵심 기전 중 하나는 암세포 내부의 활성산소, 즉 아로스를 의도적으로 증가시켜 암세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항암 치료 중에 항산화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이 아로스를 제거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암세포가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썰이 암세포의 자체 항산화 시스템.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암세포는 스스로 글루타치온, GSH, SOD, 카탈라세와 같은 자체 항산화 시스템을 과도하게 발현합니다. 그 결과 항암제가 아무리 ROS를 유도해도 암세포는 자신들의 방어 시스템으로 이를 막아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3. 세포 사멸 회피. 활성산소는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항산화제가 이 활성산소를 차단해버리면 암세포가 스스로 죽지 않고 계속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든 전이 촉진, 더욱 우려스러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NAC나 비타민 A와 같은 일부 항산화제가 전이 유전자 BACH1, BEGF 등을 안정화시켜 암의 전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고, 글루타치온이 우려스러운 점은 산화되더라도 효소 GR과 NADPH를 통해 다시 환원지 SSG, GSH 되어 반복적으로 항산화 작용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세포 내에 과도하게 축적될 경우 암세포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전이 및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항암제 투여 중이나 직후에 무분별하게 항산화제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암세포에게 이로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3. 항산화제가 암을 억제하는 메커니즘. 하지만 반대로 일부 항산화제는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페놀계 항산화제와 고용량 비타민C 그리고 멜라토닌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암을 억제할까요? 1. 고용량 아로스 유도. 흥미롭게도 특정 조건에서는 항산화제가 오히려 암세포를 죽이는 활성산소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량 비타민C는 암세포 주변에서 과산화수소 H2O2를 만들어 활성산소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 암 유전자 억제, 커큐민, EGCG, 퀘르세틴과 같은 페놀계 항산화제들은 NFKB, 스티아트린, mTOR와 같은 암 발생 및 진행에 관련된 발암 경로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시 미토콘드리아 파괴. 일부 항산화제는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직접 공격하여 활성산소를 유도하거나 미토콘드리아 막의 탈분극을 유도해 에너지 생성을 차단함으로써 암세포의 사멸을 일으킵니다. 4. 항염 효과. 만성염증은 암의 중요한 연료입니다. 글루타치온과 비교하여 페놀계 항산화제는 자유 라디칼을 만나면 수소 H를 내어주고 산화되어 페놀 라디칼이 되며, 이는 비교적 안정하지만 재환원되지 않기 때문에 일회성 소모로 끝납니다. 즉각적인 항산화 효과는 크지만 재사용은 불가능합니다. 페놀계 항산화제는 COX2, IL6와 같은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여 암세포가 성장하기 좋은 만성염증 환경을 건강하게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글루타치온 베르스 페놀계 항산화제. 이제 실제 암 환우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사용하시는
글루타치온과 페놀계 항산화제의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루타치온, 장점, 강력한 해독작용, 간 보호, 정상세포 회복에 탁월합니다. 단점, 암세포 또한 보호할 수 있으며 항암 치료로 유도된 아로스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암억제, 상황에 따라 오히려 암 치료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사용 시점, 주로 항암 치료 이후 회복기에 권장됩니다. 그 후 재발 방지기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 성분, GSH 환원형 글루타치온, NaCN 아세틸시스테인 등 페놀계 항산화제. 장점, 강력한 한겸 항암 효과를 가지며 염증을 억제하고 암세포에 대한 선택적인 ROS 작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단점, 일부 고용량에서는 ROS가 증가할 수 있으나 역설적으로 이것이 오히려 암 억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암 억제, 많은 연구에서 직접적인 암 억제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사용 시점, 치료 직후에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 성분, 커큐민, 퀘르세틴, EGCG, 레스베라트롤 등 이 비교에서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글루타치온은 주로 치료 후 회복기에, 그리고 페놀계 항산화제는 항암 치료 직후부터 회복기, 재발 방지기에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항산화제, 어떻게 섭취해야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선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고요? 음식으로 섭취할 경우 과잉 섭취가 어렵고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흡수된 후 자연스럽게 배출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페놀계 항산화제는 식물의 색소 껍질 씨앗 부분에 풍부하게 들어있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커큐민은 강황이나 카레에, EGCG는 녹차나 말채, 퀘르세틴은 양파나 사과 껍질에, 레스베라트롤은 포도 껍질이나 땅콩에,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 자색 고구마, 가지에, 타닌은 다크초콜릿이나 카카오 닙스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면 보충제를 고려할 수도 있겠죠. 보충제를 고를 때는 몇 가지 기준을 염두에 두세요. 항암 관련 연구가 많은 성분인지 확인하세요. 실험 및 임상 근거가 있는 성분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내 축적 없이 소모성 작용을 하는 성분이 암세포 보호 위험이 낮아 더 안전합니다. 흡수율이 개선된 제형을 선택하세요. 리포좀, 나노화, 피페린 함유 등 흡수율을 높인 제품이 효과적입니다. 항산화 외에 한겸, 항전이 작용 등 다중작용을 가진 복합 항암 성분을 선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맞춰 몇 가지 추천해 드릴 만한 페놀계 항산화제 보충제가 있습니다. 커큐민, 출추민, 강황에서 유래하며 NF-kB 억제와 세포자멸사 유도에 도움을 줍니다. 흡수율을 위해 리포솜형이나 피페린 함유 형태를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복기나 재발 방지용으로 추천합니다. EGCG, 녹차 카테킨, 전이 억제 및 세포주기 정지 효과가 있습니다. 한겸과 항암의 이중작용을 하며 공복 섭취 시 위장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 식후에 드세요. 퀘르세틴, 퀘르체틴, 양파 껍질 성분으로 한겸, 항히스타민, 암세포 성장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브로멜라인과 병용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레스베라트롤, 포도 껍질 유래 성분으로 SART1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 항노화 및 항암 작용을 합니다. 흡수율이 낮아 나노 형태를 추천하며 회복기나 장기 복용용으로 적합합니다. 엘라그산, 엘라직 애시드, 석류, 라즈베리 유래 성분으로 DNA 보호, 세포주기 정지 및 간 해독 기능도 포함합니다. 간 보호나 한겸 목적으로 다른 보충제와 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조제로 사용할 때는 한 가지만 고용량으로 섭취하기보다는 이중 용량으로 복합 조합해서 장기 섭취하는 것이 암 재발 억제와 염증 조절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인 권장사항이며 개인의 치료 계획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항산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항산화제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득이 되기도 실이 되기도 합니다.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회복제이지만 항암치료 직후에는 그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치료 효과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페놀계 항산화제는 항염, 항암 효과를 가지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옵션으로 분류됩니다. 치료 직후에도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페놀계 항산화제는 소모형 즉시 방어, 글루타치온은 재생형 지속 방어지만 축적되면 암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항산화제는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상황과 시기에 맞춰 제대로 써야만 좋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암 치료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고민하고 공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